안녕하세요, 얼바인드입니다. 요즘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있어요. 오늘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공공해지면 힘들 때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좋을 때는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그냥 막 넘어가지만, 어려울 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고 본질을 알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근데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얼바인데드의 미국에 대한 이해, 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 위기의 시작은 올 1월에 중국에서부터 발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서 그 옆 나라인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렇게 확산됐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 미국에서는 사실 관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은 별 문제 없을 거야, 큰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3월 20일 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Stay at Home이라고 캘리포니아주 전 주민에 대해서 자택 격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확진자는 한 캘리포니아만 한 1,000명, 그리고 그 1,000명도 사실 하루 이틀 만에 확 증가한 숫자여가지고 사실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뉴욕이나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에 하루 이틀 차이를 두고 자택격리 명령이 들어갔죠. 당시는 좀 의아했어요. 몇천 명이 감염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내 주위의 지인들 중에 감염된 사람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뉴스에서는 막 떠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렇게 인식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죠. 사실 별 이상이 없었는데, 근데 정부에서는 식료품이나 의약품, 이런 아주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빼고는 모든 다 생업을 접어라, 일단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왜죠? 왜 이렇게 갑자기 강력하고 빠른 조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자신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의 그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의 자체 의료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으로 각 개개인을 떨어뜨려 놔야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식간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마자 바로 강력한 스테이 앳 홈이라는 그런 조치를 시작했던 겁니다. 미국은 사실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면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많은 가입의 확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미국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 시민들이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큰 숫자죠. 그리고 현재는 보험사랑 은행들이랑 협조를 해가지고 그 비용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 검진하려고 하면 3,000불이 든다, 4,000불이 든다, 그리고 보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코페이를 1,000불 이상 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 또 그 비용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의료비도 비싸고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도 무료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또 미국은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가요? 대도시를 걷다 보면 많은 홈리스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정확히 집계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한 미국 전체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 노숙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죠. 노숙자들은 잘 씻지도 않고 또 물품을 공유하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은 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바이러스에 정말 취약해요. 그리고 바이러스 걸렸다 하더라도 그 노숙자들이, 홈리스들이 과연 병원을 갈까요? 진료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들이 청결을 유지하는 게, 들어서 도서관이나 공원 같은 화장실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씻고 이러는데, 지금 공공시설 다 문 닫았죠. 그러면 어떡하죠? 그들은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들은 더 감염의 위협에 정말 크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국 정부는 당장에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택격리라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로 드러났죠. 당초에는 확진자 숫자가 미비하던 미국이
뭐 뉴욕, 워싱턴, LA 이런 대도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확진자는 그동안 검사 키트 자체가 없어가지고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로 드러났어요.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막 하루에 뭐 10,000명 정도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미리 예측했던 미국 정부는 사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납세자 1인당 1,200불이라는 꽤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빠르게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자택격리 조치 들어갔죠.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미국 경제는 진짜 마비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Stay at Home이라는 빠른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또 다른 빠른 조치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코로나 수당. 당초에는 한 사람당 1,000불씩 준다고 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또 1,200불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도 500불씩 주고 보통 3명 가족 같은 경우에는 2,900불, 아이가 둘이 있는 4명 가족 같은 경우에는 3,400불 정도를 4월 중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런 결정 과정에서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놀람이 있었어요. 사실 사회 경제적 격리가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정부가 일정 부분 돈을 주는 것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 과정이 정말 빨랐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인들은 정말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인들은 돈이 없어요. 평소에 집에 저축해놓은 저금이 없는 거죠. 게다가 미국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해고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뭐 개인적 이유든 사회적 이유든 본인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이 넘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도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다들 그럭저럭 괜찮은 집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저금한 돈은 없지만 그때그때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외식도 많이 하고 네, 미국은 보통 소비 국가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소비 성향이 정말 큰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저금은 없지만 버는 돈 즉시 또 쓰고 하면서 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렇듯 정말 취업 구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에서도 한 사람당 1,200불 코로나 수당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 당에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둘 간에 뭐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차이였지 양당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적극적이었죠. 왜냐면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미국 국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월급을 받지 못하면 쓸 돈이 없고 그리고 사회가 망가진다는 거는 그들을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빨리 돈을 지급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번 위기 사태가 오기 전까지 미국은 장기 호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지표 중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실업률이에요.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그 취업 구조가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발단이 되는 것은 바로 취업률, 실업률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단이 돼가지고 사회적 문제로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 사태가 오기 전에 미국의 실업률은 2월 기준 3.5%였어요. 3.5%면 사실 완전 고용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을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정말 쉬웠죠. 하지만 경제가 멈춘 상태에서 이런 상태라면 실업률이 뭐 3.5가 아닌 뭐 5가 아닌 7이 아닌 10이 아닌 두 자리 이상이 된다는 것은 금방 한두 달 만에 바뀐다는 것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식적인 실업률 수치는 한 달 한 달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실업률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실업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매주간 발표하는데 이전주 수치가 2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국에서 한 주 동안에 28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최근에 이번 주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328만 명이었습니다. 와, 28만 명에서 이제 한 주 만에 328만 명으로 늘었어요. 10배 이상 수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정말 큰 숫자죠. 328만 명. 일주일 동안 이 나라에서 실업자가 된 사람이 328만 명. 그리고 그 숫자는 아마 더 커지겠죠. 이미 미국 정부가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바이러스를 굳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중국이라는 지역명을 항상 넣었습니다. 3월 19일인가 대국민 연설에서 원고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적혀 있는 것을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찍찍 긋고 중국 바이러스라고 바꿔 쓴 거, 그것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좀 얘기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트럼프는 중국을 의도적으로 너네 바이러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하죠. 미국은 계속 중국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니네가 시작한 거야 하고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사실 전염병 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마스크나 뭐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은 중국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런 제품들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죠. 직전에 중국 정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국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중국 마스크 쓰지 말고 메이드 인 차이나 인공호흡기 쓰지 말고 우리가 만든 방역복도 잊지 말아라. 바로 그 말 한마디에 트럼프가 더 이상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실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바이러스가 급증을 하면서 환자 치료와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품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매일 뉴스에 보면은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 마스크가 필요하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의 제조업 역사를 보면 1990년대까지는 사실 미국 제조업이 호황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미국은 이제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뀝니다. 일단은 금융권 위주의 그 서비스 산업이 상당히 발전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기업들, 글로벌 스타트업들, 그런 IT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제조업은 많이 소외가 되기 시작한 거죠. 금융이나 IT 쪽은 또 인건비를 많이 주잖아요. 급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면서 급여를 낮게 주는 제조업 자체들은 낮은 임금의 사람을 쓰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도 필요한 공장들이 90년대 이후로 아시아나 뭐 멕시코나 다른 나라들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는 중국산 제조품들이 정말 또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도 SOS를 청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의 공장들은 사실 중국이죠. 중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미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GM, 테슬라 같은 그 자동차 회사들, 그 자동차 기업들한테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 장비들을 빨리 만들라고 시켰고, 주류업체들, 술업체들은 손소독제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류업체들은 방독면 아니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어요. 위기상이 닥치니까 제조업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첨단 산업, 훨씬 더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저부가가치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 됐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에 위기를 미국이 이겨낸다 할지라도 향후에 미국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번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노력들이 향후에 더 거세질 것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경험을 했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안전과 인종차별입니다. 총기 문제예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 좀 희한했던 것은 뭐냐면 미국 국민들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니까 총기를 많이 구입했던 점이에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상한 점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라도 뭔가 위험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많이들 총기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위기가 더 커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기 시작했고요. 한국 분들은 좀 의아하시죠? 바이러스 위기에 왜 총기가 필요하지?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나라 정부에 대한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마음이 크다는 점입니다. 미국인들은 나와 내 가족은 미국 정부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정말 굳건하게 갖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서 말하는 국민들이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권리와도 사실은 일맥상통해요. 미국에서는 건국 이념에 반영된 얘기고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나라에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나라가 중재하고 나라가 도와주고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물론 저 얼바인의 생각도 한국에 사시는 한국 분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 살게 되면 그것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가 이민과 개척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혼돈과 그런 복잡한 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자위권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건국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생각이 사실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기 구입에는 뭐 백인들도 많이 샀지만 아시안계 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사실 그런 이유는 유독 아시안들이
미국에서의 국가 비상사태 시 좀 스스로 차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도 강력한 경험이 한 번 있었죠. 바로 1992년에 LA 폭동 사태입니다. LA 거주 흑인들은 당시에 백인들한테 대한 그런 불만을 사회적 약자인 우리 아시안, 특히 우리 한인들한테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 상점을 약탈을 하고 제품들을 훔쳐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 아시안들은 은연중에 그 사건들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위급한 사태가 되면 상당히 그 사회적 약자인 아시안들이 불이익을 충분히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 또 말씀드린 대로 LA 사태 때는 또 우리 한인들이 스스로 총을 들고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미국 정부의 행동, 그리고 미국인들의 행동을 보고 다시금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각각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미리 소개해 드린 적도 있고, 일부는 아직 말씀 못 드린 것도 있는데, 향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거나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 얼바인데드 영상을 더 유익하고 재밌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